자, 땅의 오행을 보겠습니다. 땅의 오행은 12개가 나와요. 여기서 6 곱하기 음양 해서 12개. 여기는 5 곱하기 2 해서 10개가 나왔고, 수성하는 과정에 목, 화강하는 과정에 금, 토. 이렇게 토가 다 있죠. 저번 시간에 봤지만. 자, 해,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수, 자수, 축토, 인목, 묘목, 진토, 사화, 오화, 미토, 신금, 유금, 술토.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해수, 자수, 음양은 왜 안 붙였느냐 하는 것은 땅에서는 땅바닥이 하늘보다는 공간이 확실하기 때문에 장이 형성돼요. 마당이. 그러다 보니까 입장에 따라서 이 장에 따라서 상당히 음양이 바뀌어 버려요. 그래서 자를 양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음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음양은 안 붙이고 자수, 해수, 자수, 축토, 인목 이렇게 외우라고 말씀해드렸어요. 자, 이것은 유형의 글자입니다. 눈에 보이는 글자다. 혀를 나타내고 음을 나타내고 12개의 지기를 나타냅니다. 역시 이것도 상생을 할 것이고 상극을 할 것이고 상생에 적극적인 상합을 하고 상충을 합니다. 여기에 형이라 그런 게 나오고요. 형. 그 다음에 파가 나오고 해가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이것이 천기에 천에 기록되어 있는 기본적인 원칙이고요. 형이 천과 더불어서 다시 형성될 수 있는 원칙이고요. 파, 해, 원진 뭐 이런 것은 기본 형식에 들어있지 않아서 저 같은 경우는 원칙에 집어넣질 않습니다. 그래서 육파살, 육해살, 원진살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기초적인 형식에 불과하고 이치가 들어있는 그런 의미는 아닌 의미로 봅니다. 그래서 형까지 적용합니다. 그래서 생극, 합충, 형 이렇게요. 원리는 설명드릴게요. 왜 파해를 설명을 안 하는가. 근데 뭐 밖에 나가면은 육파가 어떻네, 원진이 어떻네 이런 소리를 하는데 그것은 극히 형식적입니다. 실제적인 의미를 더 우선하기로 합니다. 자, 이것은 눈에 보입니다. 유형입니다. 그래서 몸에도 적용시킵니다. 몸이 유형이니까. 그럼 여기서 뭐예요? 자, 축, 인, 묘, 진, 사, 오. 이렇게 되겠죠? 미, 신, 유, 술, 해. 자, 축, 인, 묘. 여기가 아프네요. 묘의 병이네요. 목의 병이네요. 목은 뭐예요? 아직 안 배웠는데요. 간담의 문제다. 이렇게 돼요. 여기를 치고 있어요. 화의 병이네요. 뭐예요? 심장의 병이다. 뒤로 가도 마찬가지예요. 허리를 때리고 있다. 신장의 병, 수의 병이다. 여기를 만지고 있다. 화의 병이다. 이렇게 돼요. 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부터 자축, 인묘, 진사, 오예요. 밑에 보니까
귓밥이 조금밖에 없네요. 수기가 약한 사람이네요. 관상에서는 그러죠. 의학에도 마찬가지예요. 신수가 약합니다, 제가. 그 다음에 발에도 마찬가지고, 얼굴에도 마찬가지고, 코에도 마찬가지고, 뺑뺑 돌리면 돼요. 손에도 마찬가지고. 자, 오른손에도 들어가고 왼손에 들어가는데, 오른손은 글씨를 써야 되기 때문에 왼손에다가 이것을 계산하기 위해서 손에 넣어놨어요. 왼손 내놓았어요. 왼손에 해자축. 해자축 수예요. 해자축. 방합으로 외웠죠? 해자축. 올라갑니다. 인묘진. 제일 꼭대기가 화니까 사오미. 그 다음 내려오는 게 신유술. 요건 여기다 집어넣어 놓으세요. 그래서 해자축. 요건 뭐예요? 오. 요건 뭐예요? 신. 요렇게 나오게 하세요. 요게 뭐예요? 해자축, 인묘진, 사오미, 신. 신입니다. 이러지 마시고. 그냥 톡 튀어나오게요. 그래서 이게 우주의 이치를 집어넣는 거니까 이 손 안에 있어이다. 뭐 이런 소리. 책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고전하고는 좀 다른데 저는 그냥 청간도 여기 집어넣겠습니다.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임계,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요 갑이죠? 요게 자죠? 그래서 천지가 상합을 하는 거니까 지금. 그래서 갑자, 얼축, 병인, 정묘, 무진, 기사, 경호, 신미. 그게 5개가 10개하고 12개가 합치면은 60개가 이제 한 바퀴 돌아요. 그건 뒤에 가서 보고요. 자, 이거는 보이는 데마다 다 붙일 수가 있다라고 했어요. 시계를 만들면은 하루로 보면은 이게 뭐가 되겠어요? 시간이 되겠죠. 몇 시간이에요? 12. 현재는 24 서양 시간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은 서양 시간의 24는 동양으로는 2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자시 그러면은 서양의 몇 시간이에요? 2시간이죠. 시는 그 순간에 정지되어 있는 것을 각이라고 그래요. 시각. 현재 시각. 간격을 시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현재 몇 시 몇 분 이렇게 나오면 뭐예요? 각이죠. 자시 그러면 뭐예요? 간이죠. 간. 자시는 여기서 여기까지. 축시는 여기서 여기까지. 인시는 여기서 여기까지. 묘시가 여기서 여기까지. 진시가 여기까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여기는 뭐냐? 자시간에 정중앙에 있어요. 그래서 자정. 여기는 뭐냐? 오시간에 중앙에 있어요. 정오. 언제죠? 서양 시간으로 12시. 밤 12시. 요건 뭐예요? 낮 12시. 그러면은 자시는 언제부터입니까? 23시부터 01시까지가 자시. 대신 12시는 자정, 정자시. 12시에 태어났다. 12시다 그러면은 무슨 기운이 강한 시간? 수가 강한 시간. 우린 길을 읽어내야 되니까요. 12시라는 것이 땅에 현상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것은 무슨 기운에 의해서? 수기에 의해서, 수기가 그게 실려 있다.
그 다음에 정축시가 둘, 넷, 여섯, 여덟, 열, 12시.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11시, 12시 이 소리를 안 하고 축시에 태어났습니다. 인시에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이는 목이니까 아하, 목기가 강할 때 태어났구나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근데 지금 와서는 6시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면은 6시가 우린 이 글자가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6시니까 무슨 시로 바꿔줘야 돼요? 묘시로 바꿔줘야 돼요. 사주 적을 때는. 그래서 우리 것이 지금 잃어버리고 서양 걸 지금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루의 경계선이 어디예요? 지금 서양 시간을 써서 이것을 하루 경계선으로 하고 있는데 동양에서의 하루 경계선, 우주 변화에서의 하루 경계선은 자시가 시작될 때가 하루예요. 여기가 하루의 시작이고 여기가 하루의 끝이에요. 얼마입니까? 23시가 하루의 시작이며 하루의 끝이에요. 그런데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우리가 동경시간을 아직도 쓰고 있어요. 북한은 전번에 고쳤다고 텔레비 나오고 그러대요. 근데 우리는 지금 아직 우리나라 시간이 아니고 동경 시간을 쓰고 있어요. 저 일본 시간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30분의 편차가 있어요. 그래서 23시 30분 01초부터 날짜가 바뀌고 29분 59초에 전날이 되겠죠. 예? 그래서 하루의 변화 시간이 언제예요? 시각이 23시 30분. 꼭 기억하세요. 예? 자, 나중에 사주 찾을 때 이런 일이 생겨요. 8일 23시 40분에 태어났다. 보편적으로 24시를 날짜 변경선으로 보통 사람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요게 8일이 아니고 뭐예요? 9일이 되고 23시 30분이 지났기 때문에 여기 태어났기 때문에 9일 무슨 시? 자시가 돼요. 자시도 요만큼 나누어서 또 요만큼 나누어서 조자시, 야자시 이렇게 표현하는 책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자시, 요거 지나면 자시예요. 요게 하루 변경선이에요. 일일 변경. 자, 이런 것이 생활 속에 있는가라고 보면요. 생활 속에 있어요. 지금은 그게 좀 생활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졌는데, 예를 들어서 5일에 저 세상으로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돌아가신 분이 있다면은 그 어디로 돌아가시는가 하면은 천으로 돌아가신다. 천으로 돌아가시고 혼과 신은 천으로 돌아가셨어요. 혼비해서. 그 다음에 육신을 만든 백과 정은 땅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돌아가신 분을 제사를 모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신 분이 천기가 언제 집중적으로 내려오는가 하면은 지금도 천기가 내려오고 있죠. 공기가 내려오고 있고요. 그런데 하늘은 앞에 적혀 있으니까 적으실 필요는 없어요. 하늘이 열리는 것이 자시에 열린다 이렇게 자. 1년은 자월에 열린. 그래서 천계의자라 이런 용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땅은 지금도 지기가 올라오고 있지만은 지벽, 땅이 열리는 걸 벽이라고 하고
어축이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은 천기가, 지기가 열리는 것을 뭐라 그런가 하면은 개벽이라고 합니다. 천지 개벽이 몇 시에 일어나요? 자축시에 일어나요. 하루 중에. 1년에는 자축을. 그럼 자시가 언제냐 하면은 01시 30분에서 동경시간입니다. 자시가 23시 30분에서 01시 30분. 우리 시간으로 하면은 23시에서 뭐예요? 1시. 그 다음에 01시에서 03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하늘로 돌아가신 신이 신위를 써놨단 말이에요. 이렇게 지방에다가. 그러면은 육신이 주체입니까? 정신이 주체입니까? 정신이 주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루 중에 언제 집중적으로 내려오실 시간인가 하면 자시에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5일날 돌아가셨으면은 4일날 제사 준비를 해요. 그래서 4일날 밤 몇 시에 제사를 지냅니까? 11시에 지내서 1시 전까지 끝나요. 1시에 닭이 울어요. 지기가 상승하기 시작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요 풍습이 여기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의 시작이 언제예요? 요거는 11시에 지내는 것은 11시가 지남으로써 5일이 됐다는 소리입니다. 5일 자시로서 천기가 하강하는 시간이고 하늘로 돌아가신 조상님 신이 내려오는 시간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 제사 지내는 전날 제사를 지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준비를 전날 했다가 천기 하강하는 집중 하강하는 자시의 제사를 모시는 것이다. 이렇게. 요즘은 편리하기 위해서 이제 초저녁에 지내는데 초저녁에 지낼 것 같으면은 돌아가신 날 저녁에 모셔야 돼요. 근데 이제 그동안 제사 준비했던 것이 전날 준비를 했던 그 습관이 있어가지고 그날 저녁에 이제 제사를 이렇게 모시잖아요. 11시 전에. 이러면은 돌아가시기 전날을 모시는 것이 돼요. 그건 좀 잘못이에요. 그렇든 말든 뭐 제사 안 지내는 것도 있는데 뭐 지내는 것만 해도 다행이죠. 자, 이 지기를 옛날 동화책에 보면은 하늘에서 뭐 도깨비도 내려오고 귀신도 내려오고 이러는데 축시가 되면은 닭이 우래요. 닭이 이 지기에 가장 민감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닭이 울면은 막 쫓겨 올라가고 하는 동화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닭이 또 2시간 있다 또 울어요. 첫 닭 울고, 둘째 닭 울고, 셋째 닭 울고. 뭐 이렇게 옛날엔 시계가 없을 때는 이것으로 뭐 확인하기도 했죠. 지금도 시계 없는 시대에 태어나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사주를 불러주면서 뭐 아침에 소죽 끓일 때 나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게 뭐 인신지 뭐 묘신지 그건 좀 찾아봐야 되고 하는 시간이 뭐 그런 간격의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50년 전에 집안에 시계 있는 분들이 있다면 대단한 집안이죠. 뭐. 그건 좀 이렇게 살펴봐서 체크해서 이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자신은 밤이네요. 이건 뭐예요? 낮이죠. 그 밤에 태어났다, 수기가 강하다. 낮에 태어났다, 화기가 강하다. 이쪽은 아침이다, 목기가 강하다. 저녁이다, 금기가 강하다. 이제 기를 읽어야 되는 거니까요. 근본은 형상을 보고 기를 읽기로 한 의미죠. 그게 저녁에 태어났다. 그런데 가을 저녁이다. 금 중에 뭐예요? 금이죠. 그럼 뭘 잘한다? 수렴, 정리, 경고, 화각. 계산력이 좋고 수학을 잘한다. 따지기를 잘한다.
그 다음에 잘 저축이라든지 이런 거 모으는 걸 잘한다. 그러면은 계산하고 따지기 잘하면은 세무계통으로 가라. 내지는 금융계통으로 가라.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성하고 연결해서 보는 사주의 가장 기본 폼이라고 한번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기를 읽어야죠. 그리고 유는 뭐예요? 금기죠. 자, 이것을 외우셔도 되고 이제는 뭐 할 수 없습니다. 만세력이라는 책을 보고 찾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요즘 또 스마트폰에 그 다운을 받아서 이렇게 볼 수 있게끔 돼 있으니까 그걸로 보셔도 되는데 어쨌든 그 스마트폰이 완전치 못합니다. 그 해서 책을 다시 한번 확인은 해봐야 돼요. 우리 책으로 찾는 것을 공부하고 나중에 이제 뭐 그 다운 받아서 쓰시든 뭐 그건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의 변경선은 23시 30분입니다. 자, 여기에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일련의 변화도 여기 현상이니까 들어갑니다. 자, 이러한 것이 상생, 상극, 상합, 상충하는 것을 통합해서 아까 뭐라 그랬죠? 육기. 근데 황제내경에서는 상극의 적극적인 활동인 충을 가지고 육기론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건 기본에 해당이 됩니다. 원래는 이거 다 복잡해요. 복잡한 걸 다 해석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천문 지리학을 그 약수를 해가지고 오운 육기 내지는 운기학이라고 돼요. 운기 또는 오륙학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것이 의학으로 이용돼 가지고 운기 체질 뭐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는 깊이 그 이용한 학문은 아닙니다. 지금 의학을 공부한 분들은 뭐 그 정도로 황제내경에 있는 내용 정도를 지금 쓰고 있는데, 자, 1년을 보겠습니다. 1년을 보면은 여기 겨울이죠. 여기는 뭐예요? 여름이죠. 요건 봄이고, 요건 가을이고. 그러면 이 자리는 뭐냐 하면은 겨울이 가장 지극한 자리죠. 12월 22일 내지 하루 정도 차이라고 보겠어요. 이 자리는 여름이 가장 지극한 자리. 6월 20일. 요 반 나누어진 자리. 춘분. 6월 반이니까 3월 뭐 한 22일. 요거는 가을에서 반 나누었으니까 추분. 9월 22일. 약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이 6월 달에서 내일이 22일이네요. 오늘이 하재. 오늘이에요? 하루 이제 22일이 아니고 1일이네요. 네. 하지면은 여기 지금 왔다는 소리죠. 내일부터는 여기로 간다는 소리죠. 이렇게 넘어간다는 소리예요. 이제 뭐가 길어지는 겁니까? 낮이 짧아지고 밤이 길어진다. 자, 그러면은 지금 태어난 애들은 5월생이죠. 무슨 기운이 강합니까? 화기가 강합니다. 그거 이제 우리가 봐서 화기가 강하면은 어떤 성질, 어떤 기질을 가지는가, 그걸 이제 파악해서 연결하는 것이 이제 사주풀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요게 겨울인데요. 겨울이 시작되는 요게 수지만 여기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거니까 요것이 시작이고 이게 과정으로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시작하는 것을 립동, 그 다음에 싹털 맹자 써요. 맹동 이렇게. 여기서 요게 봄이니까 여기가 입춘, 그 다음에 맹춘 이렇게. 여기가 입하, 맹하. 자, 여기가 금이니까 가을이 되겠죠. 그래서 입추, 맹추 이렇게 되겠어요. 자, 요게 언젠가 하면은 요게 2월 4, 5일이에요. 자, 입춘이 1년의 경계선입니다. 1년의 경계선입니다.
그러면은 입춘날 태어났다 그러면은 시간까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입춘을 딱 기준으로 이 전이 원래 같으면은 작년 을미년이고 요걸 지나면서 뭐가 됩니까? 병신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서양적 의미에서는 양력 뭘 기준합니까? 1월 1일. 동양에도 음력이 있는데요. 음력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 병신하고 을미가 바뀌는 것이 아니고 뭘 기준으로 해서 바뀝니까? 입춘을 기준으로 해서 바뀝니다. 이것을 24 뭐라 그래요? 절기라고 하는데 이 24절기는 이것은 동양으로 말하면 뭔가 하면은 양력이에요. 동양 양력이 24절기예요. 동양에는 양력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음력이 있죠. 서양도 양력이 있고요. 음력이 있어요. 그래서 동양은 양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동양의 양력은 뭐예요? 절기입니다. 이게 음력 1월 1일로 한 해가 바뀌는 걸로 사주는 쓰지 않는다 이 말이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2월 4일은 서양의 양력인데 입춘이 똑같은 해를 보고 만들었으니까 비슷하겠어요? 그래서 이 날짜를 그냥 넣는 거예요. 해서 2월 4, 5일이 해마다 그때 되면 입춘이 옵니까? 근데 음력 1월 1일은 해마다 그때입니까? 들쭉날쭉합니까? 이거는 양력이 아니고 달에 해당되는 음력이에요. 그래서 동양의 양력은 절기입니다. 그러면은 사주는 음력을 가지고 계산하는 거예요? 양력을 가지고 계산하는 거예요? 양력입니다. 사주는 양력입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생활 속에서 음력을 가지고 사주를 만세력을 많이 찾았기 때문에 사주가 음력인 줄 아는데 사주는 양력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해마다 2월 4일 날 지나면은 해가 바뀐다 그랬으니까 음력 1월 1일 가지고 기준한 게 아니죠. 그래서 모든 기념일은 양력으로 하세요. 이게 맞습니다. 다만 제사 모시는 거는 이제 돌아가신 분이라서 음에 해당된다 그래서 음력으로 보통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력이 맞는다는 얘기니까 사주는 양력으로 본다. 대신 음력으로도 찾아낼 수는 있지만은 사주가 절기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양력에 해당된다. 태양의 변화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 25, 30은 어디 요거 밑에요. 요거 더한 숫자예요. 지금 어느 때 쓰는 겁니까? 25, 30요? 예. 이거는 뭐 나중에 수학할 때 쓰는 거고요. 요걸 약식해가지고 열천간이 나온 이유를 한번 말씀드린 거예요. 아니 저런 숫자는 봤는데 어디 있어요? 예. 자, 그러면은 1년의 기준이 뭐예요? 입춘. 입춘이 2월 4, 5일이면은 입하는 언제예요? 3개월 후니까 5월 4, 5일. 그 다음에 입춘은 3개월 후니까 8월 4, 5일. 그 다음에 입동은 11월 4, 5일. 대략 그냥 짐작하시면 되겠어요. 요것을 맹동이라고 하고요. 요것을 동지가 있는 달을 중간이라 그래서 중동. 요걸 인월을 맹춘이라고 하고 입춘이라 그러면은 묘월을 중춘. 4월을 맹하 입하라 그러면은 5월을 하지절을 중하. 그 다음에 신월을 입추, 맹추라 그러면요. 6월을 중추. 이 소리 들어봤죠? 중추. 중추에서 저녁이면은 금기가 가장 강합니까? 예? 그게 추, 석. 자, 요 마지막을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개자를 써요. 끝 개자. 해서 겨울에 끝이니까 개동. 요걸 개춘, 개하,
뭐예요? 추. 개추 지절. 이렇게 옛날 글을 쓸 때 보면 이렇게 씁니다. 그건 수러를 말합니다. 상식으로 그냥 알아놓으세요. 그런데 요게 사실 완전히 끝나는 겁니까? 여긴 또 다시 연결되는 지점입니까? 연결 지점이라 그래서 끝개자를 쓰기도 하지만은 유자를 쓰기도 해요. 이열 유자예요. 그래서 유라 그래요. 끝나는 걸 보면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4개가 마디를 이루고 있겠죠. 그래서 4계절이라고 하고요. 또는 4개가 끝나면서 다음을 연결해 주니까 사유라 그기도 해요. 사유, 진술충미를 말해요. 이 4개요. 현재는 원래 지금 병신년 여기 들어가 있죠. 내리면 열로 넘어가죠. 그럼 여기 미토의 변화에 들어가고 있네요. 현재 우주도 어디에 들어가고 있어요? 이 미토 변화에 들어가 있죠. 화토 공존. 요 반은 못 지났다 그랬죠. 여기 어디 있다 그랬죠. 그럼 여기에 뭐가 오는가 하면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오늘 그 시간 못 들어가겠네요. 여름 지나면은 요거 지나면 반드시 뭐가 옵니까? 장마가 오죠. 이제 장마가 시작될 겁니다. 여기에요. 왜 장마가 와야 되느냐 하는 것은 다시 설명드릴게요. 장마가 오면은 물난리가 납니까? 예? 그러면은 현재 우주가 이 지구가 여름에서 가을로 가고 있는데 여름은 지났고 가을은 아직 안 된 중간은 안 됐다 그러면 현재 지구도 어디에 들어있어요? 장마철에 적혀있더니. 그래서 지구 곳곳이 지금 난리가 나는 겁니다. 장마철은 더 더워요. 그래서 지구 기온이 상승해요. 상승해서 더 올라가고 그 다음에 저 빙하가 녹고 이러면 해수면이 올라가고 이래서 장마가 끝나고 나면은 어디로 가겠어요? 가을로 갔다가 이 지구는 다시 빙하기로 돌아가겠죠. 이게 지금 반복되고 있다. 자, 책을 보시면은 31페이지 끝에 7번 오행의 지상귀류 땅의 문자로 표현해 보면은 지기적 적용 문자는 자축 이것이며 이 변화가 상생, 상극, 상합, 상충하여 복합 운행하니 이를 통합 해서 간략한 것을 육기라 한다. 육기 네모치세요. 1번 상생, 반생, 2번 상극, 반극, 3번 육합은 자 프린트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프린트를 보면은 천간은 합충으로 2개만 딱 해놨어요. 간단한데 지지는 육합이 있고 이쪽에 오면은 삼합이 있고 그 다음에 방합이 있고 형이 있고 충이 있고 이렇게 복잡하죠. 하늘이 복잡해요? 땅이 복잡해요? 땅이 복잡해요. 그래서 육합은 자축토, 인해목, 묘술화, 진유금, 사신수 이것을 하여튼 좀 머릿속에 빨리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삼합은 3시간 모여서 합의되는데 이 원리는 나중에 설명을 다 드릴게요. 그래서 해매민목, 인호술화, 사유축금, 해자축수 밑에 가면은 신자진수 그 다음에 방합은 요거 좀 해자축수, 인묘진목, 사오미화, 신유술금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형이 있어요. 축술미 사명, 인사신 사명, 진진, 오오, 유유, 해해. 그 다음에 충은 이렇게 견제되는 걸 말합니다. 자오가 충이고, 충미가 충이고, 인신이 충이고, 묘유가 충이고, 진술, 사해, 자오 이렇게 돼 있죠. 저렇게 되는 이유는 나중에 공부하면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외워주는 것이 지금 관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32페이지, 33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지지는 경우에 따라서 이제 음량이 바뀌는 것을 거기에 좀 쭉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방갈로 1번 같은 경우는 순서별로 보면은 자가 양으로 들어가고 축은 음으로 들어가는데
뭐 장간 봉기로 보면은 뭐 또 달라지고 뭐 이렇게 해서 1, 2, 3, 4, 5 뭐 이렇게 해서 쭉 나눠 놨는데요. 지금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이거는 나중에 공부하면 저절로 알게 되는 내용 중에 들어갑니다. 다음 페이지요. 자,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